노동당 당원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 노동당의 역사입니다. 우리 당이 민주노동당 강령, 사회당 강령, 진보신당연대회의 강령을 역사적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와 진보정당 운동의 발전적 계승자로서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난 시대의 운동에서 현재에도 견제해야 할 점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한계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당의 주어진 과제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의 역사는 크게 4시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는 2008년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 이전 시기로서 민중당, 국민승리 20일, 청년진보당, 민주노동당, 사회당의 역사입니다. 1990년 11월 민중당 창당부터 2008년 3월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까지 17년 5개월에 이르는 이 시기는 우리 당의 전사에 해당됩니다. 제2기는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 이후 2012년 3월 사회당과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진보신당을 당명으로 통합하기까지 진보 재구성의 시기입니다. 제3기는 2013년 7월 노동당 당명의 채택 이전까지 통합 진보신당의 역사이고 제4기는 노동당명으로 전개한 정치적 실천의 역사입니다. 1990년 11월 창당된 민중당은 한국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1992년 총선의 저조한 득표로 정당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민중당을 이루던 진보정치 조직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은 보수정당에 투신합니다. 1992년 대선을 맞아 진보정당 추진위, 사회당 추진위, 민중회의가 백의원 선거운동본부로 결합하여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기도 했지만 단일한 정당 건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92년 대선 이후 1996년까지 진보 정치 세력들은 이 합집산을 거듭하며 민정련, 진정련 등으로 이어졌지만 진보정당 운동의 기본 조건 형성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혁 시도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입니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주도의 정치 세력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997년 대선 국면을 맞아 국민승리 21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청년연대가 국민후보 전술에 반대하여 참가하지 않았고 국민후보 전술의 문제점이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으로 표출된 후 노동조합운동 좌파의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1997년 국민승리 20일에 대선운동에 불참한 한국노동청년연대는 다음해 11월 청년진보당을 독자 창당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99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대한 정치 방침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이 창당됩니다. 2001년 청년진보당은 사회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고 민주노동당에는 전국연합의 조직적 결의에 따라 자주파가 되고 입당하게 됩니다. 이는 2002년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통합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사회당의 반조선노동당 방침에 대한 의견으로 양당 통합 논의는 무산되고 연말의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각각 권영길 후보와 김영규 후보를 출마시켜 독자적으로 대응합니다. 한편 진보 정치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이 확장되어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8.13%를 득표하여 원내 정당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정당 비례대표 8명과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배출하는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2007년 대선 전후까지 역사는 노동당의 전사 중에서 마지막 시기입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당직 선거가 있었는데 전국연합의 대거 결합으로 당에 진입한 자주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2006년 당직 선거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파의 패권과 정파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주파가 지원했던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최고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 시점에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줄여서 전진그룹을 중심으로
신당론이 등장합니다. 신당론의 배경에는 자주파의 패권뿐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동운동의 파행에 대한 반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2004년 원내 진출 이후에 바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진보 정치의 복합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밖에서의 움직임은 2002년 대선 이후 일체의 대외 교섭이 없던 사회당이 고립주의를 벗어나서 진보 재구성을 내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대선 독자 출마의 명분을 진보의 재구성에서 찾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사회당은 한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대목입니다. 2007년 대선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노동당 분당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권영계 후보의 정책이었던 코리아 연방공화국에 대한 논란은 자주파와 평등파의 정파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대선 후 2008년 1월 선도 탈당 그룹이 생겨났고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심상정 비대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대위는 분당에는 반대했고 당의 혁신을 원했지만 2008년 2월 당대회에서 자주파 그룹은 1심의 관련자 제명 등 혁신안을 부결시킵니다. 결국 비대위를 지지하고 분당에 반대하던 당원들도 탈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08년 3월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창당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확장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노동당 역사의 제2기로서 이때부터 당의 전사가 아닌 당의 본격적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창당되고 자주파 중심의 민주노동당과 분리 정립이 완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기부터 진보 재구성의 과정이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진보 재구성의 길고 지난한 과정의 종결점에 위치합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의 의제, 세력, 조직적 기반 등을 혁신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진보신당연대회의의 등장은 적어도 가치 지향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진보 재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을 표방했고 진보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당 성격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 정당에 안주했던 것을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 정치의 한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2006년부터 2010년 시기에 사회당도 추구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사회당은 기본소득운동에 주력하여 2009년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심의제에 집중한 반면에 진보신당은 넓은 가치 지향성에 입각하여 많은 의제운동에 분산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3%를 넘지 못했던 진보신당연대회의는 2009년 3월에 제2창당을 완료하고 4월에 울산 북구 재보궐선거에서 조승수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원내정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는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 진보 정치회원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한편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면서 당내 논란이 격화됩니다. 반면 사회당과는 선거연대가 이루어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회당 금민고문이 노회찬 선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은평을 재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 사회당의 금민 후보를 지지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의 정세는 진보신당의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방식의 진보 재구성 논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곧바로 당내 논쟁으로 발화됩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사회당, 오른쪽으로는 국민참여당에 이르는 정치 세력들 중에 진보신당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진보 재구성을 도모할 것인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정세는 민주노동당이 진보 대통합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 정치 일정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며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입장을 떠나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11년은 진보 정치의 세력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간 시기입니다.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러한 통합 논의는 2011년 연말에 사회당과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진보신당을 당명으로 당대당 통합을 합의함으로써 일단 종결됩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연대회의가 모두 참여한 2011년 상반기의 논의 테이블은 큰 성과 없이 무산됩니다. 그 이후의 논의는 당 통합 및 세력 통합의 문제로 축소되고 새로운 대안과 가치, 당의 운영 원리에 대한 논의는 실종됩니다. 8월에 조승수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대통합당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쪽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공학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내용적 모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9월에 진보신당연대회의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54.1%의 참성으로 3분의 2 특별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되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 대통합파는 탈당하여 그해 12월 민주노동당 및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 창당에 가담합니다. 그해 11월에 선출된 홍세화 대표는 정치 명망가들의 탈당 후유증을 수습하고 통합진보당에 맞서는 진보 좌파 정당 건설을 위해 광범위한 좌파 세력과 대화에 나섭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당과의 대화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당은 진보신당을 당명으로 통합하여 총선에 대응하고 그 후 당명, 강령, 당원을 새로 제정하자고 합의합니다. 2012년 3월에 두 당은 통합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로써 진보 재구성의 시기가 마감됩니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정당법에 따른 등록 취소 후 당내에는 사회당과 진보신당연대회의의 통합 합의 사항이기도 했던 총선 후 당명, 강령, 당원의 개정과 대표 선출, 즉 진보 좌파 정당의 재창당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를 두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임박한 대선 일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논란은 대선 이후의 재창당으로 자연스럽게 미뤄집니다.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당은 진보 좌파의 대선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폭넓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이 제안한 방식, 즉 가설 정당을 통한 단일한 대응과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는 후보 선출 방식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대선 공동 대응 테이블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당의 대선 전략이 좌초하면서 대선 공동 대응의 제안자였던 홍세화 대표가 사임하고 공동 대응 무산 이후의 독자 대응을 새로운 방침안으로 제출한 안효상 대표도 전국위원회에서 방침안이 부결되자 사임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대표 권한대행은 무소속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지만 일부 당원에 의해 당내 대선 후보로 거명되던 김순재 지부장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김소연 후보 지지방층과 김순재 선본에 결합한 당원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는 그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2013년 1월의 대표 선거는 이러한 후유증 위에서 치러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재창당 과업을 수행할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이용길 대표는 2013년 상반기에 재창당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강령, 당명, 당원 등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6월의 정기당 대회에서 강령은 통과가 되었지만 당명 제정은 무산됩니다. 7월에 개최된 임시당 대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여 의결 정족수 3분의 1가 나올 때까지 표결을 거듭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노동당이 새 당명으로 가결되고 새 당원을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9월에 재창당을 완료한 노동당은 2014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합니다. 대표단은 정당 득표율 2%를 목표로 정하고 광역의원 70명 출마를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70명의 출마자를 세우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득표 목표의 달성에는 실패합니다. 7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득표율이 저조하게 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의당과의 통합까지 포함한 노선 전환 요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처럼 당은 세력 통합 논쟁에 또다시 휩쓸려 들어갑니다. 2015년 1월 진보 정치 재편을 주장하는 나경철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자 6월 당대회에서 통합을 위한 당원 총투표 구의안이 상정됩니다. 이 안건이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나경채 대표 및 통합파 지도부는 집단 사퇴하고 집단적으로 탈당합니다. 9월에 다시 대표단 선거가 실시되어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의 구교안 대표가 당선됩니다. 당 집행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합 시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일상적 정치 투쟁을 재개합니다. 당내 분위기에 조금씩 활력이 생겨나던 이 시기의 적극적 실천은 노동개합 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는 흐름에 일조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은 당은 곧장 4월 총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당의 총선 전략은 전략지역구 집중과 정당 득표율의 제고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략지역구를 노동자 밀집 지역 중에서 당의 조직적 거점이 있는 거제와 울산 동구 두 곳으로 정했지만 거제 출마는 무산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가병 후보가 출마한 울산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김종훈 후보로 단일화되어 전략지역구의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공백은 정당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쳐 당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안게 됩니다. 총선 이후 설치된 평가와 전망위원회는 총선 평가는 했지만 전망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대선 이후 누적된 묵은 대립구조에 의한 분란과 파행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단은 7월 전국위원회에서 총사퇴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2016년 10월에 이가병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합니다. 8기 대표단은 출발부터 매우 비상한 정세에 직면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촛불 항쟁이 일어납니다. 당과 당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고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전환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에 의해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 결정되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노동당은 대선 전략에 돌입했지만 정작 후보자를 발굴하지 못하여 아무도 등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대선이었다는 점도 있지만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우회하게 되면서 당은 전면적인 당 혁신을 통하여 교착되고 정체된 당 상황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당대회 4개월 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당대회를 준비합니다. 그 결과 8월 27일 정기당 대회에서 강령과 당원을 개정합니다. 당대회는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수행할 의제 조직을 당원상의 공식적 조직체계로 도입합니다. 강령의 구조를 본강령과 부속강령으로 중층화했는데 그 주된 이유도 의제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제때 이루어지는 정당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노동당의 역사를 4가지 시기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때에만 미래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겉모습만 빛나는 역사보다 어쩌면 좌절의 역사가 더 좋은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한계를 분명히 알 때 미래는 비로소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